그 학생들 얘기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행학습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 전체가 그 느끼는 되게 큰 교육의 문제다. 옆에 있는 친구가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친구가 선행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어떤지 모르는데 내가 안 하면 나는 뒤처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의식들이 맞아요.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맞아요. 확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의식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행학습을.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야. 굉장히 난 공부에 많이 했다고 했는데 성적은 또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좀 이렇게 상위권 아이들 몇 명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또 성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불안의식에 의해서 모두가 다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이게 그렇게 하고 문제인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해요. 또. 맞아요, 맞아요.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아, 이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학생들은 이제 장단점을 얘기했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좋다, 필요하다. 필요한 애가 사실 장점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 그런 것이지 선행학습이 좋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또 반대로 단점을 얘기한 애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이렇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평가 문제예요. 평가. 학생들이 이 선행학습으로 유리한 평가. 타당성이라든가 아이들의 진짜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로 다 암기된 이런 선행학습으로 훈련된 그런 것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평가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 뭐냐면 단편적인 지식이나 문제 푸는 기술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로 이 미래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국가 장래적으로 암울하다. 이 시기에 정말 쟤들이 더 많은 그 분야에서 머리를 쓰고 막 이렇게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또 학원에다 갖다가 이렇게 쏟아붓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들이 지금 선행학습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의 목표가 교육의 목적이 이웃집 아이보다 더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똑똑한 아이로 만들려니까 선행학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교육연구소에서 과연 이 선행학습이 학업 성취도와 어떤 영향이 있나 이거를 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아유,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건 사교육의 효과가 아니라 선행학습만 떼어서 봤거든요. 어허. 보통 우리가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그런 교과목 중에서 국영, 수, 과 이렇게 4과목을 가지고 선행학습의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 영어와 수학에서 역시 선행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고요. 그렇죠. 국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수학을 선행학습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로 안 하는구나, 이거는. 네. 그런데 그 영어 같은 경우는 57.9%의 학부모들이 성적이 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뭐 제자리거나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다른 교과목 수학, 과학, 국어에서는 제자리거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선행학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학습을 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제자리이거나 떨어진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마 기대를 많이 했으니까 떨어진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혹시나 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이 약간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졸거나 자거나 이러기도 하고요. 뭐 중하위권 학생들도 내가 학원에서 수업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치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수업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잠은 학교에서, 그리고 게임은 집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이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특히 선행학습의 효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거하고 교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 지금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없다 이렇게 그러는데. 나오고 어떻게 있는데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교수님 있대요. 아마도 저기 성적이 상위권 학생 세계 성적이 하위권이라서 그런가 보다. 예. 왜냐하면 사실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먼저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행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풀게 되고 다른 학생들보다는 확실하게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게 올라와 있으니까 성적 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박상훈 선생님 한번 그 학교 현장에서 느끼신 점을 아까 그 말씀해 학생 주시죠. 얘기랑 학생 이야기랑 우리 또 교수님 이야기랑 제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선행에 효과가 있냐라고 말했을 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를 뭐 저희가 100점에 대한 시험을 내면 7, 80점치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기계적인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기계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렇죠. 예, 형성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은 반복 학습을 여러 번 하는 학생이 빨리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게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간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누가 빨리 풀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본다든지 정기고사를 봐도 변별력을 가르는 아주 좋은 문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거의 좀 신유형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주입식에 의해서 학습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행학습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이 말씀하신 그 안에 사실은 선행교육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행학습의 문제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문제 푸는 스킬이라는 게 바로 입시 위주의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빨리 많이 풀어내는 그러한 그 지식 전달, 암기 이런 것에 우리가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선행학습의 큰 문제점이거든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문제 푸는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창의력, 비판적 사고, 그렇죠. 문제 해결력 이런 어떤 고등 정신 기능 이런 것들을 연마하고 또 본인이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지금 학생이 말한 문제 푸는 기술만 선행학습에서 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행학습의 가장 큰 또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선행학습의 문제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적됐던 게 지식 중심 스킬을 강조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뭐 창의력이나 또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그 학습에 대한 흥미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지나친 선행학습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행학습을 왜 그 유발을 이렇게 선행학습이 많이 유발됐는가 하는 걸 저는 보면 수능 시험 범위가 가장 이제 조희연 학생은 지금 고2지만 현재 고3들은 최악의 시험 범위예요. 수학은요. 수학 시험 범위를 조사하면 교육과정은 이제 6권이죠. 교육과정은 이렇게 이제 그 6과목으로 되어 있고 문과는 4과목이고 이과는 6과목인데 수능 시험 범위는 3과목이에요. 세 과목인데 저 세 과목이 뒤에 있는 세 과목이에요. 근데 수학은 이제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세 과목 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세 과목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6과목인데 과목 보세요. 과목이 6개인데 저게 3학년 2학기까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조희연 학생이 말한 미적분과 확률은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하는 건데 저걸 2학년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2까지 6권을 끝내야 되는 거니까 한 학기에 2권씩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제 2개가 네, 그래서 이제 거잖아요, 힘들어지니까 선행을 해야죠. 학교에서는 빨리 나가고 이런 그 국가 책임 저는 크다고. 그러면 사실 시험 범위를 조금만 예를 들면 뒤에 한두 과목 이렇게 줄여줬으면 했는데 그걸 이제 올해 고3까지는 그걸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이제 조희연 학생은 혜택을 봤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마지막 기하 벡터 한 과목이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1부터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 중에 하나 선택이거든요. 네. 2과목이 빠진 거예요. 줄어들었긴 네, 했네요. 그래서 선행 부담이 이제 꽤 줄어들어서 앞으로 선행 학습은 조금 줄지 않을까 이 생각돼요. 네, 우리 이제 학생이 이렇게 나와 계셔서 정말 저도 그 최근에 보도됐던 자료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아시다시피 OECD 국가의 최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놀기 그리고 부모님과 여행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여행하기요? 네. 아니,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자녀하고 여행하기. 네, 맞습니다. 학원에 애들이 치이다 안 보니까 때문에 여행을 못 못 하는 간다고. 거죠. 네. 여행을 못 간다고. 네.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 선행학습의 문제가 이런 우리 이제 아이들의 어려움도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국가와 사회, 이 우리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칙을 오히려 가르치는 게 아니냐 선행학습으로. 그러니까 그 어떠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기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선행학습은 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교권의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미리 공부를 해와서 모든 발언을 독점을 한다거나 미리 선행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 기피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학부모들에게 항의하는 그런 그 전화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선행학습, 선행사교육의 이런 문제는 참 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가 네. 나오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애들이 수업 참여 어떻습니까? 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뭐 그 진짜 정말 최상위권은요 네. 수업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상위권은 수업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선행학습은 선행학습대로 하되 학교 수업에서 얻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애매한 경우가 성적이 좀 애매한데 선행을 해서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왔는데 수업을 들어보려고 보니까 나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느낌상 저 정도는 나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졸게 되고 밤에 늦게까지 학원 숙제하느라 학교에서는 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선행학습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시험 때 되면 아이들이 진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저거 시험에 나와요? 그거 왜 묻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게 될 때는 전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좀 약간 선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안 나오는 부분을 불안하니까 다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선생님 이거 나오나요? 묻고 그래서 배운 대로 해야 하면 당황하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어떤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한번 학부모님이 바라보는 선행학습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세요?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을 시키는 또 학부모들의 이유가 있어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선은 입시 그럼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행학습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선행학습이 그러니까 아까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만 맞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럼 중하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행 이외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입시에 이제 데뷔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바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아직 실감을 하지 못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왜 그렇게 고등학생 아이들이 바쁜지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선행학습 로드맵이라는 것도 공공연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등학교까지는 수능 영어까지 영어를 완성을 해야 중학교 때 수학을 집중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들도 다 싫어하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 보내본 엄마들의 조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이렇게 TV에서 교육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선행은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언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마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여기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저기 세 분께서는요, 미래 교육의 어떤 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얘기하시지만 이쪽이 넘어오면요, 현실적 대안으로서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딱 강이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선행학습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법, 일명 그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맞아요. 약간 도전적 질문을 드리면 이 선행학습 금지법 법으로 개인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제한하는 게 옳은 거냐? 우리 아이는 좀 더 속진, 좀 많은 것들을 빨리 배워서 좀 앞서가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걸 법으로 금지하면 그게 정당하게 우리가 옳은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라는 비판도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정확한 생각하시는지. 비판이죠. 저는 예, 예. 그 비판이 당연하다고 그래서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평생 있어야 되면 안 되고 이 법이 탄생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빨리 해제해서 이런 법이 안 생기도록 하는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그 의욕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겠다 이걸 막으면 안 되죠. 개인의 발달인데 저희 단체도 이제 이것이 정말 잘 지켜져서 이 법은 그냥 시효가 없어지는 그런 법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판 맞습니다. 예, 윤 교수님. 저는 그 공교육 정상화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탄생 배경에서 정말 학생들의 그런 어떤 수업권이나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선행을 한 것을 전제로 수업을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원에서 배웠지? 라는 질문이라든가 또는 뭐 대답하는 몇몇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시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은 정말 탄생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발달 과업이라든가 여기서 기준을 해서 국가가 정한 그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 과정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넘어서는 아이들이 또 기준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도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완하고 더 나은 법안이 있으면 좋겠으나 아니면은 사실은 뭐 이것이 폐기되기 전에 사회가 좀 바뀌어서 의식이 좀 바뀌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 없는 그런 법이 된다면 더 바람직한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저는 진짜 그 아까 선생님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외국에 수학 교과서를 가지러 간다고 하니까 못 가져가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회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간극이 지금 바로 이 선행학습의 어떤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보니까요, 지금. 아, 그렇구나. 자, 어쩌면 이 선행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뭐 사실이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이 선행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오늘 계속 한 얘기가 우리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한 부분 중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필요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선행학습인데 제가 자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새로운 것을 보면 신기하고 호기심을 갖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도 분명히 어떤 새로운 것에 접하게 되면 호기심을 갖는데 그것을 주입식으로 가르쳐주면 신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예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경청해서 듣게 되거든요.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나 토론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걸 얻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사실 어려운 문제들은 신유형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는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보다 자기주도적 예습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잘 푼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을 상담해보고 이 학생은 어떤 스타일인지 분석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두 가지 장점을 생각했을 때도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자기주도적인 선에서 하더라도 한 학기 정도만 또 부모님들도 저 아이가 시키니까 우리 아이도 시켜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지금 학기 중에는 사실 학교 공부에 충실하는 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정기고사는 이번 학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그 다른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그 학생 수준에 맞춰서 할 거라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에 아주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행학습 사교육의 반대말은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인해서 가장 아이들이 지금 그 지장을 받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도 또 사교육 시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혼자 무엇을 할 줄을 모르고 해보지 또 이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또 뭔가 이런 사교육 시장을 찾아가는 이렇게 자기 주도로 무언가 하는 것에 굉장히 약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선행학습 사교육의 반대말은 자기주도 학습이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선행학습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행에 맞는 아이들은 사실 아주 상위권이겠죠. 그 밑에 애들은 이제 인지 발달에 안 맞을 거니까 당연히 선행학습 기관에 가면 개념적으로 충분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절차적인 학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훈련이라든가 문제 푸는 스킬을 가르쳐서 그 문제를 풀게 하면 학생들은 마치 그것을 이제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요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정작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정규 수업에 들어왔을 때는 배웠단 말이죠. 아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그 개념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수업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면 괜찮지만 또 이거를 절차적으로 또는 주입식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사실 개념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도 좀 짜증일 거고 이럴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 애들이 대부분 다 선행했으니까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야 그러면 이제 니네 다 알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사실 공교육의 아픈 점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학생은 평생 정확한 개념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학생 입장에서 저는 제 생각하기에 선행학습의 문제는 네. 그 창의성을 좀 떨어뜨린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어저께 해도 그 미적분 수업에서 이제 무한급수라는 걸 배웠어요. 아이고. 이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막 쭉쭉쭉 가다 보면 이게 결국엔 1로 다 더하면 1로 수렴한다. 이런 무한급수인데 이걸 이제 도형에 나타내는 그런 과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시중에는 굉장히 정형화된 그림으로 나타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과제를 할 때도 계속 문제에 나왔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다 똑같은 것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도 좀 이런 창의성을 유발해주는 이런 수업들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이제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이제 토론식 수업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발표 수업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토론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주입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몇 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론 수업을 하면 창의성이 길러지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수업이 학교에서는 그나마 조금씩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학교의 그런 공교육을 조금 그래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어떻게 좀 또 해법이 있다면 한번 이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사항이 좀 있으세요? 뭐, 다 앞에서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었던 조언과 반대되는 의견을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해야 되고, 공교육이 또 변화가 돼야 되고, 입시 제도도 또 변화가 돼야 되지만, 그보다 좀 더 위에서 사회적인 인식도 먼저 개선이 돼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사회에 나가서 직업으로 삼더라도 좀 인격적인 대우를 더 받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직업 간의 소득이 격차가 좀 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입시 경쟁이 덜 치열해지고 그러면 선행학습 의 문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위에서부터의 변화 없이 학부모의 인식 변화, 뭐 공교육의 변화만 계속 이렇게 개선이 아무리 선진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문제들은 해결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일본처럼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시대를 관통했던 그 공포감 이런 것들과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세대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우리 학생들을 막 쥐어짜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경험 그대로 이식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선행학습을 왜 할까?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쟁의 피라미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 웃음을 앗아가는 선행학습, 지금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선행을 해놔야지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선행시키는 이유는 꼭 성적을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할 일이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맞았다, 틀렸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 능동성은 동기유발인데 그런 의미는 수업이 재밌어야 해요. 자기도 학습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학생하고 학부모인 것 같아요.